20여 년 전통의 시카고 한인축제가 지난 주말 스커키 옥튼파크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8년 만에 재개의 시카고 동포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활발했는데요. 주최 측에 따르면 양일간 5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2024 파리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 메달 순위에서는 미국이 막판 중국을 제치고 종합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한국은 목표치를 뛰어넘은 금메달 13개로 종합 8위에 올랐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QR코드 모두가 안전할까요? QR코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일주일에 0.26포인트나 급락하며 6.47%까지 내려가 주택시장의 해빙이 빨라지지 않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장로 선교회 주최 기독합창단 연합 찬양제가 지난 4일 오후 웰링을 소재한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미시건 호수가에서 진행된 올해 에어앤워터쇼에 약 100만 명의 인파가 모여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개최를 일주일 앞두고 시카고시 당국이 오늘부터 행사장인 유나이티드 센터 주변 주차 제한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11월 대선의 승패를 결정지을 경합주에서 트럼프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 자동차 안전규제 당국이 현대차 팰리세이드의 안전벨트 결함 가능성과 관련해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튀김 음식 등으로 많이 소비되면서 건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감자를 껍질째 구워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과 심혈관 건강관리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0여 년) 전통의 시카고 한인축제가 지난 주말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스커키 옥튼파크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8년 만에 재개의 시카고 동포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활발했는데요. 주최 측인 상공회의소 추산 결과 양일간 5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해온 한인축제의 명성과 취지에 맞게 세대 간 융화의 장으로 다양한 한국 전통 먹거리에 초점을 맞춘 4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됐으며 K-뷰티와 K-팝, K-댄스와 비보이 컴페티션, 태권도 시범, 합창 공연, 한국 전통 무용과 타악 공연, 한복 체험 및 패션쇼 등이 성대하게 열려 축제의 흥미와 다양성을 더했는데요. 또한 세계 무궁화협회로부터 전달받은 1000그루의 무궁화가 방문자들에게 무료로 전달됐습니다. 첫날인 10일 오후 4시에 열린 개막식에는 상공회의소 이재니 회장을 비롯해 최은주 한인 회장, 김정한 총영사, 마이클 프라힐이 일리노이 재무관, 조지 밴드센 스커키 시장 등 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우리의 연대와 자랑스러운 문화를 세계와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강조한 이재니 회장은 한인축제의 부활은 한인사회의 가치와 전통을 지키며 새로운 세대의 문화를 공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축제 관련 현장 소식은 내일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2024 파리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 메달 순위에서는 미국이 막판 중국을 제치고 종합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한국은 목표치를 뛰어넘은 금메달 13개로 종합 8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대회 마지막 날 제니퍼 발렌타이의 여자 사이클 금메달과 여자 농구 결승전에서 프랑스를 꺾고 금메달을 추가하며 중국을 따라잡았죠. 하계올림픽에서 두 나라가 금메달 수에서 공동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총 메달 수로는 미국이 금메달 40개, 은메달 44개, 동메달 42개로 1위, 중국이 금메달 40개, 은메달 22개, 동메달 24개로 2위입니다. 3위는 영국, 4위는 개최국 프랑스, 5위는 호주가 차지했는데요. 이어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이 6위에서 9위입니다.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총 32개로 획득해 종합 8위에 올랐습니다. ESPN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대회 126개 메달은 역대 하계올림픽 중 최다 3위 기록이자 1984년 LA 올림픽 이후의 최고 성적입니다.
파리올림픽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치러진 하계올림픽으로 의미가 컸죠. 미국의 체조 여제 시몬 바일스는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건재함을 과시했고 수영의 케이티 레데키도 여전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폐회식에서는 다음 개최지인 LA를 소개하는 공연이 펼쳐져 또 눈길을 끌었는데요.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가 등장해 파리에서 LA까지 올림픽 깃발을 옮기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크루즈는 영화 탑건과 또 미션 임파서블 스타일로 오토바이를 타고 깃발을 운반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폭염 속에 진행됐고 폐막했죠. 또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어디서도 대회를 치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되고 있는데요. CNN 방송은 기후변화 연구단체인 카본 플랜의 분석 결과 2040년에서 2059년 사이 전 세계 대부분 도시의 연간 최고 온열지수의 평균값이 섭씨 32도, 화씨 89.6도를 넘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합니다. 온열지수란 기온과 습도, 구름량 등을 종합해 고려해 사람들이 열로 받는 스트레스를 측정한 것으로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열사병 예방 기준으로도 활용되고 있죠. 이 지수가 89를 넘으면 단시간의 야외 활동으로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 위험이 있어 마라톤의 경우 82도 이상에서는 경기가 중단됩니다. 특히 2050년 하계올림픽 개최 시기에는 한국 서울,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미국 샌루이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등 5개 도시의 지수가 82도 이상으로 예측됐습니다. QR코드는 요즘 어디에서나 볼 수 있죠. 레스토랑 테이블과 체크아웃, 심지어 우편으로 받는 청구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 마주하는 QR코드 모두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것일까요? 사기꾼들은 이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베럴 비즈니스 사무국의 경고입니다. 사기는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BBB에 따르면 일반적인 수법 중에 하나는 주차 미터기 뒷면이나 또 주차요금 지불 단말기에 사기성 QR코드를 붙이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주차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스캔하게 되죠. 주로 잔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일 텐데요. QR코드에 노출되는 즉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며칠 또는 몇 주 후에 신용카드 청구 내역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기를 당했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기꾼들은 합법적인 공공서비스 회사나 정부기관을 사칭하기 위해 QR코드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 BBB의 보고 내용입니다. QR코드는 피싱 사기의 일부로도 사용되고 있죠. 코드를 스캔하면 바이러스나 멜웨어가 기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될 수 있다는 건데요. BBB는 QR코드 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QR코드를 스캔하기 전에 조심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낯선 사람이 보낸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링크를 열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일주일에 0.26포인트나 급락하며 6.47%까지 내려가 주택시장의 해빙이 빨라지지 않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9월 18일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올 하반기에도 계속 내려가고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집값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6.4%까지 내려간 것은 2023년 4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미국 자동차 안전규제 당국이 현대차 팰리세이드의 안전벨트 결함 가능성과 관련해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차 SUV 팰리세이드의 안전벨트 잠금 장치 풀림 가능성과 관련해 예비평가를 개시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는데요. 조사 대상은 2020에서 2023년식 팰리세이드 33만 2,288대입니다. 안전국은 예비평가 후 엔지니어링 평가로 조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를 거쳐야 리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전국은 안전벨트가 경고 없이 의도치 않게 풀리면 안전벨트 보호 기능이 완전히 상실해 부상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주안인 장로 선교회 주최 기독합창단 연합 찬양제가 지난 4일 오후 윌링을 소재한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해마다 제가 연합 찬양제를 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잖아요.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겠어요. 예,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하나님의 앞에 은혜스러운 찬양을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찬양제는 특별히 시카고를 기반으로 한 기독 청소년 워십 댄스 팀 M4G 연습공간 조성을 위한 킹덤 프로젝트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됐는데요. M4G의 초등부 단원인 주니어와 프로미스 팀이 오프닝 무대로 각각 찬양 Never Gonna Let Me Go와 할렐루야 맞춰 멋진 워십 댄스를 선보여 500여 객석의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M4G 안무가 에이미 신 디렉터입니다. I think the most blessing part is seeing the generational bridge come together. It's for so long it's all about, you don't see this often anymore where different generations support different generations. And today we got to see a big crowd of first generation here to support students in second grade, third grade, like third generation, now even fourth generation. That's what's been missing in the Korean community, the Korean Christian community for so long. So what happened today I think was really special. M4G는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춤과 찬양, 공연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2010년 7명의 학생들로 시작된 M4G는 현재 선생과 스텝을 포함해 120여 명 규모의 사역단체로 성장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불어난 단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역 공간이 한정돼 있어 매년 오디션을 통해 인원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앞선 세대인 1세대들이 연합 찬양을 통해 거둔 수익금을 건강한 청소년 크리스찬 문화조성 및 지원에 보태기로 뜻을 함께한 겁니다. 미주환인 장로선교회 회장 임문상 장로입니다. 오늘 행사 어린아이들이 나오고 청소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저들이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어른들이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저들이 저렇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어른들도 함께 동참해서 그 다음번에 잘 자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 자라서 이 나라를 지켜나갈 거로 생각하면은 정말 오늘 이 행사는 뜻깊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When I was up on stage, I said, 우리 서포트 해주는 게 힘이 된다고. But honestly, how I felt is first generation이 서포트 해주는 게 너무 힘이 된 거예요. Specifically, first generation이 they see us. 우리를 봐주구나. 그냥 애들이 아니고 really children of God. 우리도 2세대, 3세대 first generation support 필요해요. Seeing that 진심으로 힘이 되고 애들도 어르신 분들이 우리 support 해준다. 그걸 느끼는 것도 I think was really important. And knowing, and then the students getting to dance and perform for 어른들, I think was a good experience for them too. That we're here to serve. It doesn't matter what generation. It doesn't matter how old you are. We're all here for the same reason. And we can serve each other. And I was telling the kids, 우리는 dance 하지만 여기 choir 분들은 they use their voice. They sing. So no matter what the gift, we were all here to use our gifts for God and show each other. So overall, it was awesome. 이외에 장로성가단과 예올림 여성합창단, 시카고 한인합창단, 권사합창단, 시카고 크리스천 코랄 등이 참여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연합 찬양제의 의미와 은혜를 더했습니다. 올해는 CCM 가수 오태근 목사가 특별 초청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 진정 사모하는 등 현대와 고전을 아우른 성가를 그만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엮어 객석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는데요. 오태근 목사입니다. 감격적이었고요. 또 이런 뜻깊은 행사에 저를 불러주셨을 땐 감사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합창 생활 꽤 오래 옛날에 했기 때문에 향수에 젖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연합찬양제는 미주환인 장로선교회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기독합창단 연합찬양축제로 수익금은 선교를 위한 개인이나 단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입니다.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나눔 행사에 세대와 특성 또 비전을 초월한 다양한 기독합창단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과 주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미시간 호수가에서 진행된 올해 에어앤워터쇼에 약 100만 명의 인파가 모여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쇼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호수가에 도착하기 시작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블루엔젤스와 미 육군 골든나이츠 낙하산 팀의 스릴 넘치는 멋진 수상쇼는 물론 쾌적한 기온과 또 맑은 하늘도 성황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주일인 바로 어제 오전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가 시카고 스카이라인을 가로질러 비행하며 방문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했는데요. 그동안 화제의 중심에 있던 스턴트 파일럿 RJ 그레이터는 고기의 데카슬론 150CS를 타고 이번 쇼에 데뷔했으며 트로잔 플라이어스는 역사적인 노스 아메리칸 항공회사의 T-28B에 탑승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개최를 일주일 앞두고 시카고시 당국이 오늘부터 행사장인 유나이티드 센터 주변 주차 제한을 시작합니다. 월요일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센터 보안 경계선 주변에 주차 제한이 적용돼 발효되는데요. 대면과 우드 사이의 워싱턴 스트리트, 그리고 워싱턴과 워런 사이의 올컷, 또한 먼로와 아담 사이의 폴리나, 동시에 매커믹 팔레이스 주변에도 주차 제한이 일부 적용됩니다. 대회 개최 시기는 오는 19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은 여유 있게 이동 시간을 갖는 것이 권고됩니다. 오는 금요일부터는 보안 경계 내 전체 도로의 통행과 주차 제한이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소속의 전 현직 대통령 3명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합니다. 이외에 지난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연설자로 나서며 올해 10월 1일이면 100세 생일을 맞이하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해 그를 대신해 손자인 제이슨 카터가 연설할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실시된 대의원단 호명 투표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으며 이번 전대에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로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명하고 지난 6일부터 함께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기세가 만만치 않죠. 오는 11월 대선의 승패를 결정지을 경합주에서 트럼프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주말 애리조나와 네바다 등 경합주에 공을 들였는데요. 그는 이번 대선을 트럼프의 재집권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50개의 주 가운데 43곳은 민주당 또는 공화당 지지세가 뚜렷해 남은 7개의 경합주의 판세가 다음 대통령을 결정지을 공산이 큽니다. 뉴욕타임스는 미시간 등 3개 경합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4%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7개 경합주 유권자에게 물은 결과도 해리스가 50%, 트럼프가 48%입니다. 모두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바이든의 후보 사퇴라는 극적인 이벤트 이후에 여론은 해리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라틴계 단체가 해리스 부통령과 팀 월스 미네소타 주지사 지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라틴계 유권자는 3,600만 명을 넘어 역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들의 지지는 해리스 진영의 천군만마와 같습니다. 대선 승리를 장담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 해리스의 후보자질을 거론하며 거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석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언급할 때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사용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 2명을 인용해 트럼프가 사석에서 반복적으로 알파벳 B로 시작하는 여성을 성적으로 혐오하는 뜻이 담긴 단어로 해리스 부통령을 모욕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도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해 이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언론들은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캠프 측은 그런 단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언급할 때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캠프도 사용하지 않을 단어라고 부인했는데요. 2016년 워싱턴 포스트가 폭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석에서 유부녀를 유혹한 경험을 털어놓는 녹음 파일에서도 문제 욕설이 사용됐습니다. 또 한편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제이드 벤스 후보가 또한 집권할 경우 100만 명 단위의 이민자 추방을 공언했는데요. 벤스 후보는 어제 ABC 시사대담에서 많은 사람을 추방할 의지가 없다면 우리나라에 2천만 명의 불법 이주민이 있는 상황에서 국경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대량 추방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 나라에는 2천만 명이 불법으로 머문다라며 가능한 목표부터 달성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어 다수의 폭력 범죄자를 추방하고 미국인 임금을 깎는 불법 노동을 어렵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이드 벤스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푸틴, 시진핑 등과의 관계를 자랑하는 것과 관련해 외교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면 그들을 칭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벤스 후보는 트럼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칭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계 지도자들과 잘 지낸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튀김 음식 등으로 많이 소비되면서 건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감자를 껍질째 구워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과 심혈관 건강관리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스베가스 네바다 대학 네카 아카반 교수팀은 이 연구 결과를 최근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영양학회 연례 회의에서 발표했는데요. 아카반 교수는 사람들은 감자에 대해 튀김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조리법에 따라 다르다며 감자에는 체중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관리하는 데 충분한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고칼륨 식단은 고혈압과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며 감자는 서양식 식단에서 식이칼륨이 가장 풍부한 식품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카반 교수는 감자 껍질에는 혈당 조절, 지질, 포만감 개선 효과가 있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식이섬유도 포함되어 있다며 삶아 먹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칼륨을 최대한 보존하려면 구워서 껍질째 먹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갑자기 바나나보다 칼륨 함량이 높다는 사실에 놀란다며 바나나를 먹고 싶을 때는 가장 포만감을 주는 음식 중에 하나인 감자를 먹을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다 오후 들어 곳곳에 약간의 소나기 내리는 지역이 있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점차 다시 올라 80도 중반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57도, 화요일인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61도가 예보됩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추진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아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